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축하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고요. 우리를 축하하려고 하는지 해외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급등이 아니고 폭등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폭등을 했느냐? 닥스 지수가, 독일 닥스 지수가 7.92% 지수가요. 종목이 아니고요. 지수가 미친 지수가 나왔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영국 FTSE는 뭐 좀 덜 올랐어요. 얘는 뭐 조금 덜 빠졌었으니까 3.16. 프랑스 7.1. 이탈리아 6.9, 유로스탁스 7.4. 이게 지수로 가능한 말이란 말이냐. 그리고 어제부터 좀 빠지기 시작한 VIX 변동성 지수가 7.6%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유가가 장중에 12%나 이제 빠졌었고, 지금 현재는 11% 빠진 110.01달러로 120달러에서 쭉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면 금 가격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3%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2,000달러 돌파를 했다가 1,196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에 어려웠던 위험자산 중에서도 전쟁 관련으로 곤란을 겪었던 주식들이 뭐였죠? 여행 관련주들이 정말 대폭등을 하면서 9%, 8%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크루즈 회사들, 항공 회사들이 모두 큰 폭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대폭적으로 하락했던 기술주들의 반등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97%나 올랐고, 모든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는데, 빅테크 주식들 한번 finbiz.com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녹색의 향연이죠. 녹색이 오른 거니까 이 동네는. 빅테크들의 상승폭이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애플이 3.5%, 아마존이 2.4%,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4.59%, 알파벳 4.97%, 메타 4.3%, 테슬라 4.1% 등 빅테크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많이 빠졌던 놈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는 장비업체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3.6, 램리서치 5.4, KLA-덴코 5.5, ASML 8. 무려 4%나 올라갔고, AMD도 5.2, 엔비디아도 6.9, 거의 7%.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놈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95%로 상승폭이 미진했는데요. 키옥시아의 오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뉴스 이후로 조금 덜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끝에가 딱 반대예요. 그동안에는 에너지 주식들만 올랐었거든요. 에너지 주식들만, 에너지 폭락을 했으니까 약 한 12% 가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만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비철 금속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비철 금속 가격이 지금 제대로 된 차트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네. 한번 봅시다. 비철 금속. 자,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우리 가장 관심한 미친 니켈. 3만 달러에 시작했는데 하루에 3만 달러가 넘게 오르는 그 미친 니켈은 거래가 안 됐고요. 3월 8일 거래로 끝났고, 거래 정지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알루미늄 보세요. 저 고점이 41,000이고요. 지금이 얼마야? 4,100. 그 다음에 지금은 3,350이에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죠? 이것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다음 아연 가격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니켈이 거래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한번 추정을 해서 봐야 되는데, 자, 징크, 아연, 자, 이것도 4,200이 훌쩍 넘었었죠.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 얼마나요? 3,800대예요.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니켈 가격도 조만간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니켈은 지금 라피키 애널리스트가 우리에게 전달한 바로는 중국의 철강 기업 청산이 되면서 니켈 숏 스퀴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하루에 3만 불 하던 게 사실은 2만 불이었지. 2만 불 하던 게 하루에 3만 몇천 불씩 오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숏 스퀴즈일 것 같아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철강 기업이 망하면서, 청산되면서 철강 숏 스퀴즈를 당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스퀴즈 당했을래나? 이거 공매도 잘못 때려갖고 뒤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딱 감을 잡으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딱 파악이 되는 건데요. 자, 위험 자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산들인 비철금속 가격들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건 보여줬는데, 자, 국채는 어떻게 되냐? 국채 가격은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육박하는 1.95%까지 금리가 10bp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2년물은 1.675%로 한 20bp까지 떨어졌던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다시금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 27bp, 8bp 요 정도 벌어졌고요. 30년물은 2.33%, 5년물은 1.88% 정도, 그 다음에 3개월물은 0.38%, 그리고 독일도 0.2로 다시 상당히 큰 폭으로 어제 오늘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꽤 걱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려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아직까지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13, 14였었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못 올라왔어요. 근데 왜 오른쪽에 익스트림 피어가 지난번에 17이었는데, 12로 떨어졌네? 이번에 12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지금 16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극단적인 아직도 공포감 속으로 시장은 놓여져 있다. 아직 완벽하게 공포감이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죠.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여러 가지 판세를 읽어드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뭐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 뭐 이런 건이 아니에요. 오늘 거는 유럽발로 봐야 되고, 유럽이 거의 8%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8%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 상한가야.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상한가. 이 정도면. 이해 되십니까? 우와, 다 상한가. 뭐 이런 느낌이죠. 지수가 7.9%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었고, 이건 결국은 유럽 쪽에서의 문제 해결인데, 핵심은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뚝 떨어진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유럽은 얼마나 이번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될 것이고요.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느냐. 예, 휴전 가능성이 점증했는데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번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서방의 나토 가입 추진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그래서 EU 가입 정도까지 해준다면 나토 가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외신으로 보면. 정확한 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유럽에 계신 분 있으시면, 보다 확실한 뉴스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전쟁 감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졌죠. 또 추가적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터키 방문 중인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이거 휴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 지금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키이우, 체르니히우, 수미, 히르키우, 마리우폴 이 5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휴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뉴스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을 이렇게 쫙 크게 고조시키면서 폭등을 한 것이죠.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땅에서부터 걸어서 크림반도까지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걸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에?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샤를 초대했는데 지금 코로나 걸린 뒤끝이라서 뭐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네요. 코로나 걸린 뒤끝이라서 못 오고 있다. 모두 자기네 채널도 출연 못 한다 지금. 그래서
그 코로나 끝나거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모시는 기회에 한번 얘기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코로나 다 나으면 모실 수 있는 걸로. 그럼 전쟁도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나야죠. 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또 유가 폭락에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유가가 12%나 폭락을 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수출 기구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에게 산유량을 더 빠르게 늘리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라크도 원한다면 우린 증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석유 장관이 휴스턴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왜 휴스턴에서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시장이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동안의 유가 상승 끝난 거냐? 제가 유가 윗골이 달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한번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된 거예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윗꼬리를 딱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왜 보냐면 심리의 집합이니까 숨고르기 할 때가 돼서 숨고르기를 하긴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 이것이 유지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1일 석유 수출 물량이 얼만큼이냐? 430만 배럴입니다. 430만 배럴. 자, 그러면 자, 이란 복귀해. 오케이. 이란 복귀해. 그럼 150만 배럴. 그 오펙 플러스 더 내 40만 배럴 또 추가로 더 내 한 50만 배럴 낸다고 쳐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 내고 150만 배럴 들어와요. 뭐 이란이 뭐 풀로 땡겨. 그럼 200만 배럴. 그래도 300만 배럴이야. 그러면 러시아 일일 수출 물량 430만 배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이제 끝나서 유가가 막 하향 곡선으로 쭉쭉 내려간다고 지금 보장이 안 됩니다.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수출을 하고 이런다면 괜찮아지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이 430만 배럴이 정말 아예 시중으로 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골 때리는 거고 최고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것처럼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석유를 다 소비하는 국가가 우리도 러시아 거 안 쓸 거야. 이래 버리면 이제 이거 됩니다. 이거 됩니다. 200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국하고 인도는 러시아 거를 쓸 가능성이 계속 있어서 걔네들 물량 빼면 다른 거 물량이 들어와서 430만 배를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가 한 430만 배럴 중에 230만 배를 가지고 가면 그러면 얘네는 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거면 다른 데서 200만 배를 해소를 해주면 그건 되죠. 예, 그럼 되죠. 예, 그건 모르겠고 가봐야 알고 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폭등을 했는데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금융 안정성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8% 폭등을 하면서 다시 3만대 중반 이하에서 지금 41,750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일부 가상화폐가 의 시장 긍정성을 일부 인정했다라고 래프킨님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표 발표 중요하다고 했던 구인구직 JOLTS JOLTS라고 읽어야 됩니까? 네, 이 구인구직 이직 보고서 1월 채용 공고 1,130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수치가 원래는 1,090이었는데 이게 수정해 보니까 1,15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빠진 거죠. 한 15만 감소한 것으로 좀 20만 정도 줄어든 걸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고요.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은 4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전월보다 15만 명 줄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자발적 퇴직 비율은 2.8%로 전월 2.9%보다 살짝 줄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고용이 확 늘고 있고 이렇게 취업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 보이죠. 자, 졸탄이란 친구가 볼턴식으로 금리 올려가지고 자산 가격을 꺾어버려가지고 사람들 일자리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거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돈이 떨어지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야, 한국하고 분위기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지금 유가가 쉽게 지금 숨고르기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는 하시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봐도 지금 상황들은 유가가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 전주 대비 186만 배럴 감소해요. 원래 한 50만 배럴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라고 했는데 40만 배럴? 이랬는데 거의 200만 배를 가까이 감소했어요. 자, 이러면 이런 뉴스들은 유가를 올리는 뉴스예요. 근데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에 얼만큼 대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가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 위험이 뚝 떨어졌고 유가가 10% 이상 뚝 떨어지니까 어디가 신나? 예, 여행주들이 신나. 오늘 우리나라도 여행주들이 하루는 신나겠네.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8%,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 5% 이상 상승했고 아메리칸 5%, 델타 4%, 유나이티드 8% 이상 오르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한 0. 오늘 예상치는 0.8%, 야간 선물 시장에서 0.8% 정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그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얘기했느냐? 애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에 우리 이제 기술 기계 매니아들, 한국말로 기계충들은 지금 열광을 하고 있죠. 애플이 본체, 이렇게 네모난 본체, 우리는 이제 서 있는 본체를 하는데 얘는 네모난 본체를 만들어냈는데 256만원짜리 M1 맥스 칩을 단 걸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용으로는 500만원이 넘는, 물론 거기다가 옵션으로 추가로 다르면 한 6, 700만원까지 넘어가는 본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M1 맥스 프로인가? 네, 그걸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SE 모델을 50만원대, 60만원대, 70만원대 이렇게 냈습니다. 메모리 사양에 따라서. 그런데 M1 칩에 A15인가 M1 칩인가 헷갈리네. 예, 그걸 썼어요. M1 칩이다. 네, M1 칩 A15인가? 예, 그거를 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댓글로. 제가 좀 헷갈려서. 매니아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 가격이, 250만원짜리 본체짜리 이 가격이, 560만원짜리 이 가격이 안 비싸다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부터 조금 그랬는데, 그래픽이라든가 동영상 자료, 정리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옛날에는 모니터 일체형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본체만 나와요. 이제 본체만 나오는데 본체 250만원, 560만원 안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K가 아니고 8K짜리 8000ppi죠, 그게. 8K가 8000ppi짜리 동영상 18개를 동시에 띄워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비싸다는 거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좀 뭐라 그럴까? 애플 주주들은 괜찮아요. 애플 주주들은 괜찮은데 이거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텔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이번에 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지금 보니까 한 세대 정도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IBM은 어차피 서버에서 큰 형이잖아요. 서버만 딱 잡고 있으니까 그건 뭐 문제 없는 거고, 초고사양 컴퓨팅을 하는 IBM 상관없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M1 칩에 발열 없으면 써보신 분들이 이미 증명하는 바고, 발열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열이 없다는 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전력 소모가 적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전력 소모가 적다는 건 또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 지금 요즘에 그냥 조립 PC 하나 만들면 엔비디아 거 비싼 거 다르면 그냥 바로 400만원, 600만원이에요. 본체 하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개방성이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이제 애플을 볼 때 뭐를 보냐면, 이제 아이폰 보지 말아라. 맥북의 그 점유, 맥북의 노트북에서의 점유를 한번 봐봐라. 왜냐면 이 생태계를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이폰에서부터 시작한 생태계를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관록의 애플이고 그 선두주자 애플이고 창조자 애플 아닙니까? 그 애플이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가면 이거 어떻게 되냐? 다른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이 있어야 좋은 제품들을 훌륭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쏠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시계열로 보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애플의 생태계에 걸쳐 있는 애들은 당분간 계속 좋을 것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대표가 누구죠? TSMC.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LG 블라블라 이런 회사들, 그 또 밑단에 있는 LG 블라블라 밑에 있는 납품업체들 이런 애들,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 이런 회사들 우리 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되는데 결정타는 아이팟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팟으로 인해서 지금의 삼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낸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형 암 기반의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 당시에 삼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플과 손잡고 삼성이 이렇게까지 벌떡 일어난 거고 2018년에 진짜 대대적인 과정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거기서는 벗어난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투자 시계열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사용성 좋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는 뭐 저보다는 우리 기술 매니아들이 훨씬 전문가인데 저는 이제 투자 시계열로 봤을 때 이 밸류 체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나누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